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송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4일 일요일에 전해 올리는 실전배드 유지 시간이고요. 10월 또 박남규 위원 모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단거리 최강마를 가리는 또 농협중앙회장배 또 대상경주와 구경주가 펼쳐져 있고, 상당히 또 재밌는 편성 같아요. 단거리에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과연 또 조혜리 끼가 받을지도 궁금한 대목이고, 여러 가지 재밌는 승부가 지금 예측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박 의원께서 1경주하고 7경주 승부를 보기 전에 5경주, 9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들 준비하고 진행해 드릴게요. 자, 첫 경주 박남규 의원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국산 육군의 1200 준비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이상한 말들이 인기마로 많이 잡혀 있어요. 4번의 공룡, 5번의 퀀텀 리프 두 마리가 좀 딱 보니까 착순권 왔다는 얘기죠. 그래도 잡혀 있는데 뭔가 좀 메리트는 좀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3번 공룡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도 가능성을 보여줬고 지난번에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퀀텀 리프 같은 경우는 5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메리트가 아직 않고 있어요. 따라서 4번, 5번이 많이 팔리는데, 사실 혈통적으로는 4번, 5번은 아무것도 없는 마필들이에요. 얼마나 더 보여줄 수 있을지 관건인데, 이 두 마필이 너무나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면 역시 배팅의 찬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역시 뭐 데뷔전을 갖는 마필 아직 한두 번밖에 안 돼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뭐 인기마에 가신하지 않고 소신껏 복대복 맞고를 노리고 가는 주체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큰 메리트가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뭐 크게 또 대성한 말은 더더욱 아니지 않겠느냐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보다는 숨겨져 있는 혈통적 내재적 가치를 가져 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크게 더 수월하게 먹을 수 있는 게임 1경주 박남규 의원의 추천이 되겠고요. 자, 2경주 보시죠. 국산 육군의 1200으로 나와 있는데, 2경주는 1번의 쌩쌩도리를 필두로 4번의 해피레이스에게 인기가 강력히 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의 러시르니까지인데, 다른 말들은 좀 들리는 편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다른 말들은 사실 뭐 객관적 전력상 입상을 노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인기만 접종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일반 생성도리는 인정합니다. 지난번에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뭐 이번 경기는 편성이 워낙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 정도만 뛰어도 뭐 입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가고요. 이 3번 해피레이서는 역시 전형적인 추임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했는데, 전제 조건은 역시 레이스가 잘 풀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르고, 이번 경기는 좀 일렬로 늘어서는 경주기고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과연 해피레이스가 출발할 수 있겠냐, 저는 그런 면에서는 3번 러시런닝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뭐 안쪽에서 기습적인 선행도 가능해요. 물론 뭐 7번 아스트로월도 발이 빠른 마필이긴 합니다만, 안쪽 게이트에 한 만씩이라면 먼저 째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7번 보내놓고 그 뒤를 바로 선행권에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번, 3번을 기본 마크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 보여집니다. 참 참고로 러시러닝은 박남규 의원이 참 별로 안 좋아하는 말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추천하고 입상 여부를 떠나서 은퇴할 때까지 추천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입상을 해도 그 다음에 뭐 연투를 해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만큼 많이 없다. 네, 말이 없어요, 정말. 이게 밝혀 이런 말까 추천하는 걸 보니까 편성이 참. 보니까 또 4번 해피레이스를 또 덥석 물기에는 또 그렇죠. 참 그런 느낌 들고 있고. 근데 나머지 쪽에서 한 변수 한번 찾아봤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은 7번의 아스트로걸이 아주 편안하게 나가지고 4%까지 독대가 나가서 저기 안 죽네. 저게
안 죽는구나 해가지고 버티는 뭐 이런 구도 말고는 다른 말들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서 뭐 기본 배당은 1번, 4번으로枠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 뭐 1번은 일단은 뭐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변수가 생긴다면 3번의 러시러닝 그리고 7번의 아스트로블까지 이 정도 선상에서 결론이 필요하시다.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자, 삼경주 국산 5군의 1000m 레이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경주는 자, 8번에 진영의 거인 중심으로 배당 돌아가는데요. 이제 상대 말들은 이제 7번에 무상대복, 11번에 나르시아 퀸, 12번에 PK 캡틴. 지금 8번도 이게 지금 의외로 앞선을 치고 나가는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선행권 경합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일단 뭐 진영의 거인 같은 경우는 편성상으로는 뭐 무시는 못해요. 그렇지만 진영의 거인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이게 7마신 낙승을 얻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경주도 인기 1위, 압도적인 인기 1위를 기록했던 마필인데 제가 그때도 방송에서 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20일 경주는 편성이 너무 약해진 편성이에요. 따라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능력 발휘가 안 됐고 지난번도 마찬가지죠. 약간 뭐 무리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물론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좀 낫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의 거인도 뭐 믿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뭐 진영의 거인도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일본만 장상불패가 이 1000m에서는 되는 마필이죠. 근데 최근에 지난 6월 달에 고배당을 터뜨린 이후에 지금 계속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앞선이 좀 치열하다는 점에서는 장상불패가 어느 정도 중위권에 선위권에서만 선위권에 붙어준다면 뭐 땡큐고 한 중위권에서만 레이스를 전개한다 하더라도 분명 1000m이기 때문에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죠. 거기다 부담 중량도 뭐 52.5 아주 적절하다는 점에서는 장상불패가 좀 매력적이지 않나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그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선 좀 치열해요. 2번 러프, 4번의 여이킹, 또 6번의 닥터 Y, 또 8번의 진영의 거인 이런 말들이 경합이 이루어진다면은 의외로도 추임 말들이 비록 단거리 레이스 있습니다만 단거리 추임 말들이 입상이 되면서 배당이 쳐지거든요. 딱 추임 말 딱 3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병은 3마리다. 아까 이제 박영규 언급이 되었던 1번의 장산불패하고요. 그 다음에 9번의 라이징 선, 12번의 PK 캡틴 이 3마리가 만약에 선행권 경험에 치열한다면 마지막에 정말 불꽃 튀는 취입이 가능한 복병이라는 거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경주 신의 말들 접전이죠. 혼합 4권의 첨단레이스로 편성되어 있고 이번 주 사경주는 일단은 뭐 액면대로 팔립니다. 3번의 OS 화답 반독 선행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번의 와우캣 3텐이 이제 강하게 팔리면서 뭐 11번의 카이젠 퍼스의 말들까지 이제 순서가 오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3번, 10번이 앞쪽으로 팔리겠죠. 사실 지난 데뷔전에서 제가 UCC 방송에서 정말 한 방 간다고 말씀드렸던 그 마필들이 OS 하답하고 와우캣이었어요. 두 마필 모두 뭐 선행선행으로 뭐 직선주나 중간주 왔을 때는 정말 끝났다 싶었는데 결국 이제 베이트소닉에게 잡혔죠. 와이캣은 아쉽게 3차입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정말 좀 안 좋았어요. 안쪽으로 심하게 기대는 바람에 기대지 않았으면 정말 쉽게 왔을 텐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비트소닉이 입장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강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였다는 점에서는 또 외곽인데 와우캣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뭐 3번마 OS 하다면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따라서 저는 노리고 하는 마필은 외곽 12번 프로마테우스입니다. 이 마필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데뷔전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약간 발주가 늦으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외곽입니다. 12번 게이트라면 그 발주에 대한 부담도 덜고 갈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장래성도 굉장히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이 더 낫다고 봐요. 저는 프로마테우스가. 따라서 3번 12번 막권이 재밌는 막권이지 않나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앞서는 3번 10번이에요. 이게 또 지난번에 두 마필이 너무 앞에 붙어가지고 그 좀 약간 페이스 오버되는 감도 없지 않았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비트소닉에게 또 마지막 한 발에 취입이 허용되면서 10번의 와우캣이 또 불들을 삼키게 됐던 그런 말인데 일단 그러나 뭐 3번 10번은 앞으로 이제 성장세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좋은 기량 발전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신마들도 동시에 기량이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이 3번 10번 이건 뭐 솔직히 큰 영향가 있는 막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배당이 없어요, 이게. 이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말은 딱 두 마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박이원이 언급돼 있던 12번의 프로메테우스하고 또 안쪽에서
취입으로 찍어 나올 수 있는 1번의 카이젠프스, 이 1번, 12번 이 두 마리가 3번, 10번에 데킬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복병이다. 뭐 복승 내지는 3복승까지도 일단은 염두에 두신다면은 뭐 적중에는 큰 무리가 없는 레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4경기 정리가 되었고요. 오경주 신승훈이 오늘 첫 번째 초청 경기 들어갔습니다. 국산 4군의 1200 핸디캡인데 이번 경기는 뭐 전형적인 3복승의 막권으로 일단은 또 중배당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게임 같고요. 자, 액면은 8번의 고래사랑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1번에 뭐 클린업 빙고라든지 12번에 장산 타이거 좀 잡히는 편인데 확실히 이해동 기수가 이게 이런 변경이 전반을 많이 타요. 52조 말을 좀 최근에 많이 타고 있는데 어쨌든 뭐 고려사항은 뭐 인정하고 합니다. 비록 이해동 기수가 희생했지만 뭐 근성이 좀 있는 마필이고 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연투를 해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지고 반면 이제 장산 타이거하고는 클린업 빙고는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장산 타이거는 역시 승훈제는 부담을 안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보도 뭐 이렇게 시원시원한 걸음을 못 보여줬던 마필이고 클린업 빙고도 1번 게이트 이점을 지니고 있긴 합니다만 선을 가면 좋은데 고모 희망 탄력도 있고 장사 타이거도 있고 전반적으로 페이스는 빨라요. 따라서 1번 게이트에서 얼마만큼 편하게 가느냐 이게 문제가 되어 있고 물론 뭐 지난번에 취입으로 오긴 했습니다만 또 10주의 공백 이런 부분에서는 큰 메리트는 없지 않나 보이고 보병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1200이기 때문에 경주 거리가 줄어들었던 2번마 시종이라랄지 뭐 6번 모치모어 이런 마필들에게도 분명 기회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8번에 고려사랑을 넣고 복성식 가는 것은 좀 무모하지 않나라는 느낌도 있어요. 첫째는 배당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서승훈 기수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탔던 마필인데 이해동 기수는 말이죠. 예전에 한성열 기수가 타가지고 두마필 그 3착 2번밖에 못했던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기마 3착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복성식 가봐야 적중 그리고 배당도 너무 없는 또 적중도 쉽지 않은 그런 레이스이고 올해 이 인기마 3착 가능성 염두에 두고 이 말 이외에 또 그 1200 조건에 있어야 또 단거리 취입이 있는 그런 복병 한 마리 더 연결시켜주고 한다면 바로 이거는 3복승으로 중배당에 메리트 있는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복승보다는 3복승이 충분한 적중과 배당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오경주 신승훈의 3복승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6경주 국산 4군에 1400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경주는 이번에 금화둘리 중심으로 배당 들어가네요. 5번에 대건이, 8번에 수백향, 10번에 퀸 허드슨 쪽으로 일단은 입질해 왔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이번 뭐 금화둘리는 인정하고 가고요. 일단 뭐 단독 선행입니다. 안쪽에서 따라서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대건이하고 수백향 요런 마필들은 이제 승훈제나 부담을 안고 있어요. 아무래도. 따라서는 10번 퀸 허드슨이 뭐 비록 8주에 공백하려 나왔지만 컨디션에 전혀 이상이 없고 이미 뭐 1400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상승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대건이나 수백향 정도는 충분히 제압 가능하기 때문에 2번 10번 막권 이게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금화들리가 지난번에는 좀 역시 좀 외곽이라 그런가 좀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지 약간 좀 소모적인 레이스 한 끝에 3차 주장권만 하는데 안쪽에 단독 순행이라면 이건 좀 빼기 힘든 말 그렇죠. 같아요. 인정해야죠. 뭐 거리가 안 되는 그런 말도 아니고. 자, 문제는 나머지 말들인데 이게 지금 5번하고 8번은 승군전이고 있습니다만 조건상으로는 저는 8번의 수백향이 더 좋지 않겠느냐. 특히 이 마필은 7월 19일 날 금화둘리와 맞짱을 떠가지고 거의 뭐 반마신차에 접전을 해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아마 10번하고 8번 중에서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2번 금화둘리를 중심으로 8번과 10번 둘 중에 하나 선택이 필요한 경주 아니면 때리고 받치고 아시겠죠? 그런 작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7경주 박남규위원의 추천 경주네요. 혼합 2군에 18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11번의 코스모스킹 중심으로 뭐 10번의 장산라이언, 4번의 스페이스포트 이렇게 좀 또 2번의 1점 하랑까지 잡혀 있는데 코스모스킹은 휴양 이후로 점차적으로 자기 이제 컨디션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부담 중량도 뭐 4kg가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기를 끄는데 얼마만큼 컨디션 변화를 보여줬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요. 이게 의외로 지금 뭐 지난번에 가능성을 보여줬고 또 부담 중량까지 빠졌기 때문에 마냥 믿고 갔다가는 또 의외로 또 절정과 연결되면서
또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컨디션을 회복이 됐냐 이거 현재 반드시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기본적으로 사인이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는 마필인데 그리고 이번 경주가 인기 마필 외에도 그 되는 보병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이게 따라서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말랑말랑한 레이스가 아니에요. 따라서 뭐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하고 뭐 조건까지 좋아지고 있는 보병만 한두를 저는 배팅에 추가로 넣고 복대봉 막공까지 좀 폭넓게 가져가면서 고배당을 노려가는 추천 유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모스킹은 이제 승부 타이밍 찬스가 제대로 오지 않았나 했습니다. 인기마입니다만은 과거에 또 정말 그 가다가 정말 좋은 가되지 않습니까? 좋았죠. 네. 완전히 뭐 능동적인 막 그런 발끈을 보였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안고 가시면서 숨어 있는 한 마리를 붙인다면은 의외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경주 방랑교인의 추천 경주 기회 부탁드리면서 자, 8경주는 국산 상군의 1700 전국 국화 경진 대회 기념 레이스라고 그러네요. 자, 이번 경주는 6번의 에코블 중심으로 이제 6번, 8번 시티헌터 두 마리가 강하게 좀 잡혀 있고 1번의 주얼리 파티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6번만 에코블루는 인정하고 갑니다. 사실 지난번에 정말 이혁 기수가 저 하만식 기수가 좀 무리하게 레이스를 전개했죠. 굉장히 초반에 무리한 레이스를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정말 좀 강인한 인상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적으로도 그렇고 에코블루는 인정이 되는데 시티헌터나 주얼리 파티는 좀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경주거리가 1700이라는 게 걸려요. 이 주얼리 파티는 지난번에도 1700이기 때문에 절대 세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고 역시 뭐 그 정도의 걸음밖에 못 보여줬기 때문에 또다시 1700이라면 메리트는 떨어지고 시티헌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필도 단거리 경향이 좀 짙은 마필이기 때문에 1700이라는 경주거리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뭐 1번, 8번 이런 마필은 불안하고 따라서 10번만 골드 올리기 그런 조건이라면 뭐 충분히 취입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고 또 지난번에 감동시대도 초반에 너무 그 무리하게 선행을 강탈해내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선의권에 차분히 따라간다면 인기 마필들이 1700에 대한 부담 때문에 헤맬 경우에는 올라올 수도 있는 마필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도 좀 짧아요, 그죠? 짧죠? 많이 짧죠. 네. 이게 제가 7월 5일날 레이스 보면 참 이 말 안 좋은 말이구나 느낌이 드는데 그때 그냥 시종 밀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강한 추진을 보였던 플레이가 이수성이 됐는데 그때는 아마 1400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1700도 거리가 나니까 많은 면에 좀 처지는 그런 모습. 지난번에도 스낵 편하게 나왔었거든요. 편하게 갔죠. 이 8번도 이게 지금 시티집이 잡았는데 이것도 1700 첫 도전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57에 1700이라면 좀 그리징이 부담도 안고 있지 않겠냐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10번의 골드 홀릭이라든지 또는 7번의 감동식 두 마리는 뭐 오히려 1700 조건에서는 더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두 마리의 또 복병 가능성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경주 농협중앙회장배 국산마 오픈 1200 신성훈의 또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 방 한번 때리고 싶은 그런 게임인데요. 물론 당연히 현장의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뭐 제 1감은 한 방이 떠올랐던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또 강력 추천 경기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액면은 지금 1번에 천년 동안, 이제 9번에 조이르키, 10번에 매니머니에게 좀 잡혀 있고요. 나머지도 승급마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전반적으로 박영 교수는요? 저는 배당이 터진다는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왜냐면 1번, 9번, 10번 배당판은 3발배 위주로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이게 1200이라는 단거리를 감안해본다면 1000년 동안도 1200이 결코 유리한 마필은 아니에요. 이게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단거리에서는 조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조이럭키라는 마필도 뭐 휴양 이후에 뭐 6월 달에 뚝선 매는 그렇다 치고 7월 달에 가능성은 보여주긴 했지만 뭐 지난번에도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봐서는 예전에 조이로키는 분명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명성에만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인기마필 중에서는 10번만 매니머니 가장 유리하다고 봐야죠. 단거리고 상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인정이 되는데 변수는 역시 4번 총알공주하고 외곽 13만 태산반적입니다. 이 총알공주라는 마필도 지난번 1000m에서 뭐 페이스가 앞에서 두 마리가 너무 여유 있게 뛰는 바람에 뭐 출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안 왔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페이스가 빠르다고 치고 받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태산번적이라는 마필도 역시 단거리에서는 한 발을 쓰는 마필이죠. 뭐 공백 가지고 나왔지만 뭐 컨디션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태산번적에게
경기에도 기회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천년 동안이 이게 참그 2000m 경주에서는 정말 강한, 정말 강하죠. 정말 강했던 아우라를 보이는 마필인데 오히려 단거리 나왔다는 것이 이 말에게는 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이제 그 단거리에서 힘이 좀 폭발지고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죠. 좀 꾸준히 뛰면서 이제 걸음이 나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자 액면은 1번이 가장 세 보입니다만 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9번에 이제 조이로키는 이제 조금씩 휴양 이후에 상태는 과거의 기량을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이제 10번의 매니먼에도 있겠고 나머지 뭐 2번, 뭐 3번, 6,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뭐 정말 태어나가지고 제일 센 편성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논 내려보고 또 인기권 중에서 일단은 되는 말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1번도 불안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 방이면 오히려 좀 짭짤한 승부가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배당으로 받칠 때 받치더라도 좀 주력 한 방을 일단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대 좀 드리면서 10경기로 혼합이군에 1200 이게 은근히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죠. 액면 배당은 이제 이번에 장산 호랑이를 필두로 5번에 심신지뢰와 6번에 홀리데이 펀치가 잡혀 있는데요. 못 믿겠습니다. 믿을만한 말이 없죠. 장단 호랑이 같은 경우도 일단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최근에 계속 열심히 타면서 지난번에 특히 뭐 입상을 지켜내긴 했습니다만 역시 1200이라는 점 1000m하고 1200은 또 좀 다른 느낌이고 심신지려도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6월 21일 경주에서도 뭐 대기로 팔리고 그 정도의 걸음이라는 점이 조금 근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변수는 저는 안쪽에 일명 퍼스트카이라고 봅니다. 일단 뭐 두 가지예요. 물론 뭐 그동안 박시성 기수가 기승하다가 김옥승 기수가 기승한 것도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역시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정말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마필이고 앞선을 장악하는 장난호랑이, 포트레이, 심신지력 이런 마필들이 뭐 그렇게 강마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렇다면 뭐 단거리 추입은 일본 퍼스트칸이 정말 막판에 좀 그림처럼 올라올 수 있는 데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김옥승 기수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기대가 좀 더 있지 않나 있다고 봐야죠. 그런 느낌도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장단 호랑이 뭐 지난번 최선에 질주했던 그런 조건이 되겠고 이 사이즈를 보면은 3분의 포트레이거든요. 휴양을 했습니다만은 이 단거리 1200이 나왔던 건 또 일단은 눈길을 끄는 그런 대목이고 또 7번의 드림포트도 이것도 뭐 꾸준히 한번 안쪽에서 그 지난 5월 10일 레이스를 보시면은 전형적인 단거리도 추입이 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솔직히 5번 심신지리어도 제가 몇 번 속아봤기 때문에 참 그럼 안 나와요. 이게 진짜 아쉬움을 많이 준 마필이긴 한데 그래서 믿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 퍼스트칸이라든지 또 휴양 마필인 3번의 포트레이는 다른 현장 상태 반드시 점검 좀 해주시고요. 7번의 드림포트까지 이 출전 두수는 적습니다만 의외로 만만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인기말 승부는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느낌이 들고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부터 아마 김태훈 기자가 합류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 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